자, 지금 저는 범일이동의 한 빌딩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덕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혹시 태평정미소 혹은 동방유량 주식회사는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마 해표 식용유는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이 동방유량에서 나왔던 이 식용유 브랜드가 바로 해표인데요. 지금은 이제 신동방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2004년에 사조에 이제 피인수를 당하면서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태평정미소와 동방유량을 만들었던 신덕균 회장의 정신은 이 누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산업에도 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대단한 민족주의자로서 일제에 투항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군자금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독립자금들을 이제 공급했던, 실제로 일제에서 35번이나 연행되기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신덕균 회장이신데요. 이 범일이동에는 신덕균 회장처럼 다양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박재욱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누런문화재단의 맞은편에 있는 박재욱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재욱 의사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동구가 나왔던 독립투사이자 그 당시 우리 민족투사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악랄한 만행을 저질렀던 당시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인데요. 그 당시 의사께서는 몸에 큰 상처를 입고 옥에 갇히셨는데요. 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향후에는 사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일제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해요. 단식으로 목숨을 끊으셨던 분이 바로 박재욱 의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는 이곳 KT 건물 앞쪽에서부터 630m 구간을 박재욱 거리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박재욱 의사 거리를 한번 걸어보시면서 박재욱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조방거리 한마당, 네, 이제 주인공이죠. 바로 이제 조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산 사람들이 이제 흔히 조방 혹은 조방 앞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쓰시고 계신데요. 이 조방이라는 말 자체는 조선방직주식회사를 줄인 말입니다. 1917년에 일본의 미쓰이 그룹에서 말 그대로 우리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이중 착취를 하기 위해 이 방직 공장을 설립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뒤쪽으로 보이는 이제 시민회관,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삼익,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일대, 그리고 여기 동천변을 따라서 쭉 이어진 이 중앙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일대까지가 전부 이제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영역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시민회관 이 뒤편은 그 당시 조선방직주식회사 조방의 후문쯤 이렇게 위치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 이 조방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했던 장소였죠. 68년에 이 조선방직주식회사였던 조방이 이제 해체가 되고 부산시에서 이 공간을 매입을 한 다음 여기에 원래는 부산시청을 이전하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 계획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곳은 이 예식장이 들어서면서 상당한 화랑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이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야말로 인산대를 이룰 정도의 그런 공간이었다고도 합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조방에 다녀왔다 하면 예식장을 다녀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하듯이 이 공간은 부산 사람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전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방의 영역, 자, 이 공간을 다 걷기는 힘들지만 저희는 그 일부 구간들을 이제 따라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네, 제 뒤편으로 축봉리 시장이 보이죠. 한때 이 조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산에서도 알아주는 예식의 메카였습니다. 하지만 조방이 가지는 의미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 노동사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일 겁니다. 실제 조선방직주식회사에서 일을 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고강도의 노동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벌금 제도,
그리고 일본인과의 차별,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1930년에 조선 방직 주식에서 일하던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약 2,000여 명이 총파업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자, 그 당시 요구했던 사항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 일본인들과의 차별 철폐, 그리고 임금을 80전으로 인상해 줄 것, 그리고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시켜 줄 것, 뭐 이런 어떻게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주장했던 것인데요. 결국 사측은 열흘 만에 강제 탄압과 그리고 일부 이 요구들을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파업을 해산을 시켰죠. 하지만 결국 400여 명의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고, 자,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조차 무산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 노동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방직 주식회사의 총파업, 자, 이런 부분들도 이 조방의 역사의 한 단면으로서, 우리가 잊혀져가는 역사의 한 단면으로서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또 자리를 이동해서 조방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부산 진구와 동구의 경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범이리동의 끝자락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은 이곳을 조선 방직 주식회사의 입구가 있었던 자리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 이곳에는 이 문현선이라고 하는 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72년까지 다녔던 이 문현선은 부산역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우암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전역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현선을 4.2km 길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저기 왼쪽에 있는 귀금속 도매상가에서 철로가 나와서 여기 있는 삼부 귀금속 상가, 자, 현재 범일 철물 공구 상가가 있는 거리를 이 좁은 철로가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 철로가 다녔던 시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죠. 여기 식당 상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 철길이 있어서 기차가 다니는 모습을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제 평화도매시장 그리고 자유도매시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6.25 전쟁 시절에 부산에 왔던 피난민들이 여기에 다양한 난전들을 펼치게 되었고, 68년에 조선방직 주식회사가 해체가 되면서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자유도매시장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매시장은 지금 이 꽃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제 신발 도매시장으로 이제 유명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문현선 철길을 따라, 그리고 지금 공구상가를 따라 조방의 마지막 끝 지점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길을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면 공구상가의 쇠퇴와 더불어서 이 공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에 남아있는 이런 공구상가의 이런 흔적들이 쭉 남아있는 그 길로서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거리가 꽤 길게 느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좁은 길에 기차가 다녔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정말 다양한 공구들이 있다는 것도 참 좀 재밌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부산 진시장은 원래 조선시대 부산장이라는 5일장의 명맥을 잇는 시장으로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매일같이 장이 열리는 상설시장으로 재개장하여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100년이 넘은 시장입니다. 부산 진시장의 주력 품목은 섬유와 의류인데 약 1350여 개의 점포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사실 부산 진시장 건물을 자세히 바라보면 같은 건물인 듯 아닌 듯 왼쪽편에 남문시장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부산 진성의 남문 자리에 위치했다고 하여 남문시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부산 진시장과 함께 동구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는 부산 진시장 주차장이 한때 대한민국 재계 7위였고, 그리고 이제 21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국제 그룹이 시작됐던 국제 상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국제 상사는 한때 프로스펙스라는 신발로 아주 유명했었죠.
그 당시 미국에 운동화를 수출을 했었고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6대 브랜드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자, 세 집 걸러서 한 집이 프로스펙스를 신고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 국제상사는 원래 국제화학과 그리고 국제고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했던 왕자표 고무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 굴지의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던 이 회사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많을 때는 직원이 2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였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 부도 처리가 되면서 비운의 결말을 맺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국제상사에 다녔던 사람들 혹은 이 삼복도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난한 도시노동자들이 오가던 길이었는데요. 그 시절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그 시절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범일이동의 다양한 공간들을 거닐고 다양한 스토리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자, 이토록 범일이동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옛날의 추억이 존재하고 수많은 부산 사람들의 기억이 존재하는 이곳, 저 방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억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드시길 기대하겠습니다.